내년 총선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성산에서 500표 차이로 정의당이 이기고, 그리고 저기 어디냐, 통영 고성에서 36% 정도 차지했죠, 민주당이.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었다 라고 하는 하고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지난 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18년 6월 24일 날 쓴 글인데, 이거는 왜 이때 언제냐 하면은 지방선거를 이제 치르고 나서 쓴 글입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내년 총선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기여자는 다들 홍준표라고 하지만 난 안철수라고 생각한다. 이 안철수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 안철수가 민주당을 살렸다.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저는 안철수가 이 민주당이 특급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들 그때 홍준표가 막말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홍준표겠죠. 홍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인데, 안철수는 이제 갈라치기를 했었고, 이 갈라치기가 뭐냐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주당이 전라도 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단 말입니다. 그거에서 갈라치기를 했고, 두 번째 갈라치기가 뭐냐면, 이 민주당이 아직도 빨갱이 이 프레임에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그렇다 해서 자유당은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죠. 이거 둘 다 못 찍겠단 말입니다. 이때 안철수를 찍는다. 이게 바로 또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이 먼저냐 빨갱이가 먼저냐 이 차인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팔아먹고 해도 빨갱이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유당을 찍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안철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안철수는 이제 빨갱이 이미지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 했다 봅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가 이제 막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 세력들은 점잖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좀 촐랑대고 이제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이제 탄핵당하고 한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역시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안철수의 갈라치기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민주당을 분탕시키고 나가서 호남 토색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의, 그러니까는 호남과 거제도의 문재인, 그리고 김해 봉화마을의 노무현,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부울경 세력과 그다음에 호남 세력 간의 다툼이 아주 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맨날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안철수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감으로 인해 갖고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 거죠. 만약에 정리를 안 했다면 내 친문 패권주의라 하면서 내부 총질하고 한세로 갔죠. 그랬으면은 아마도 대통령도 문재인이 대통령도 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가 이 박지원하고 정동영 같은 토 세력들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남당이라서 투표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상남도에는 아주 많은데, 이제
이 호남 세력들이 나가버려갖고 말 그대로 이 경남의 김해의 노무현, 거제도의 아들 문재인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불경당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6석, 7석 얻었죠. 그때, 그러니까는 그 총선 때, 2014년 총선 때, 아직도 이미지가 많으니까. 근데 지방선거 때는 어땠냐? 2년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어땠나?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제 확실히 이 안철수가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를 2년 동안 굳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냐? 잠시 봅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요렇게 변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했죠. 장악하고 이 봐라 부울경을 먹었단 말입니다. 왜냐 이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때는 이제 2018년도라고 안철수가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분리된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울경을 먹었다는 게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의 공이죠. 이 부울경을 먹었다는 게.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민주당은 이렇고 그리고 안철수는 문재인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과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 세력을 멀리하게 된 거죠. 바로 열등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지 세력인 민주 세력이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을 더 지지했다는 게 패배 의식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철수가 자유당 지지자의 스탠드를 옮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또 안철수의 1등 좌절이 없이 지금까지 패권 의식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항상 안철수는 최고였죠. 공부도 잘하고 뭐 했다 크면 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문재인이라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열등감.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한 열등감 있듯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죽어나 깨어나도 민주 세력으로는 문재인 이길 수 없다고 깨달았다고 봅니다. 결국 안철수의 열등감이 민주 세력은 표가 분산되지 않게 하고 홍준표가 싫고 민주당이 더 싫은 유권자들에 대한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선 때 홍준표가 24% 얻고 안철수가 21%, 유승민이 7%를 얻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문재인이 받은 41%를 넘죠. 결국엔 안철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홍준표가 당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로가 아닌가.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잘 생각해보면 나라를 망쳤던 97년을 기억해보면 김종필과 김대중 합치고 이인재가 부산표 500표로 500만 표로 가져가고 그런데도 30만 표는 김대중이 겨우 당선되었습니다. IMF를 졸업하고 나라를 구했던 민주당 후보 노무현은 불과 50만 명만 겨우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토착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이 참 대단하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개혁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한 번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50년, 60년 구축했다면은 바뀌기는 정말 힘듭니다. 거의 천지개벽이 아니고서야 바뀔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태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태국은 미국 눈치 때문에 독재는 할 수 없고
투표는 하긴 하는데 자꾸 바뀝니다.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만 24번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만. 그 정도로 한번 기득권 세력이 구축이 되면 바뀌는 건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기득권 세력들은 97년대부터 하향세 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가듯이 서서히 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총칼로 뭐 싸워 죽이면 바로 뭐 다음날 되면 다 이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총칼을 들이지 않고 이제 투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 30년, 4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은 나라를 팔아먹음보다 더 심한 거부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빨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도도 빨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대감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주당을 못 찍는 겁니다. 어쨌든 이명박에는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고 시대에 박근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 세력 자유당이 망하고 있다는 징조죠. 이게 바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1대1 구도에서는 100만 표 차로 졌습니다. 문재인이가. 왜냐? 안철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박근혜 표를 좀 가져갔으면 됐을 건데, 근데 이제 또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투표 전에 바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문재인을 도와준 이미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던졌다는 이미지 때문에 안철수의 표가 문재인으로 직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구도는 영원히 깰 수 없는 구도라 생각했죠. 망국적인 지역 감정 때문이죠. 1000만 명의 경상도가,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1000만 명, 경북이 한 400에서 500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만 1500이 됩니다. 1500. 근데 전라도 다 합쳐도 500밖에 안 되고 충청도까지 합해봐야 거의 한 800까지 됩니다. 800. 그 정도? 800에서 1000 정도. 그럼 강원도가 뭐 200 정도. 그 정도죠. 100에서 200. 어쨌든 간에 아무리 부패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더라도 자유당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라도는 북한이고 북한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전라도고, 뭐 하여튼 이 적대감이 70년간 내려오는 뿌리 박힌 적대감이죠. 그렇죠. 이 북한이라는 이 빨갱이 이 프레임 때문에, 종북 빨갱이 이 프레임 때문에 부패한 자유당은 눈물로 찍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나쁜 게 북한이고 북한은 전라도고, 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뭐 이런 공식이 70년간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홍준표도 자유당도 항상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자유당이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자유당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거는 저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일제 식민지나 북조선 식민지 이쯤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마치 일제 독립에 맞서 유관순으로
빙의했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는 국채보상 운동으로 애국으로 똘똘무신 지방이 나라를 지킨다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식을 안철수가 종식시켜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를 탈피해서 한국 사람으로 민주당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전라도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상도 입장에서는. 거기는 빨갱이고 북한 사람이니까. 반민족 세력이니까. 근데 안철수가 이 민주당을, 전라도를 가져감으로 해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 경상도가. 죽어도 싫다는 사람들은 안철수로 생각하는 선택지가 생긴 거고, 근데 그때 총선 때는 이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안철수를 많이 찍었죠. 대구에서. 대구나 그런 데서.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안철수의 공로가 저는 참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천박한 행동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투표하러 새벽 6시부터 나갑니다. 근데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홍준표가. 그 천박한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난 지방선거가 질려야 질 수가 없었죠. 지방선거가. 그 다음에 선택지를 둘로 나누는 것도 불리한데 거기에다가 투표장까지 못 나오게 만든 홍준표는 단연 2등 공신이죠. 한 가지 팁은 홍준표가 1등 공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반전이 대선 때 홍준표가 24% 받았고 안철수의 몰라고도 자유당이 지방선거에서 27.8%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27.8%를 받았는데 홍준표는 24%를 받았다는 거는 자유당의 거의 한 4% 정도는, 자유당 지지자 4% 정도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홍준표 효과죠. 홍준표 효과. 근데 이 27.8%는 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이 56%를 얻었고 그 다음에 34%를 얻었, 자유당이 3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유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12% 나오고 거의 20%를 못 넘길 때입니다. 이때도 34%라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도 2016, 18년 6월 14일 지금 이번에 통영 고성에서 민심이 이반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지금 자유당 지지율이 31%, 32%인데 올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때도 34%였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1년 전에도 34%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만큼 그 정도로 부끄러웠다는 거죠. 근데 투표장에 나가서 자유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몰래 찍었다는 거죠. 몰래. 거의 홍길동처럼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당은 탄핵을 당했어도 그 당시에도 홍준표가 얻었던 24%, 그리고 탄핵이 끝난 1년 후에 34%의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기초위원이라는 거는 거의 풀뿌리, 완전 밑바닥 풀뿌리의 그 선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확한 지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지도.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한마디로 내년 선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자유당 지지가 올라갔고 뭐 그렇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34%였으니까요. 원래부터. 지금 31%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아직 3%는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번이 저번 비례가 아니고 이번 그 통영 고성 그리고 창원 성산에는 민주당이 뭐 했다 그러는데 원래 그 뭐냐 보궐선거는 젊은 사람들이 잘 투표를 안 합니다. 왜냐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투표에 대한 의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의 영국이라는 이름 없는 선수가 나와서도 이겼습니다. 500표 차이로. 그 정도로 민심은 자유당을 버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97년도부터. 그 구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 총선을 좀 전망하자면, 지도를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지도를. 일단 수도권과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가 이랬는데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이 경남의 이제 서부 쪽, 이 빨간색 이 서부 쪽을 제외한 이 구도가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변수가 있다면은 안철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철수가 패망을 했을 경우에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바른당이 또 없어지고 하면은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왜냐? 아직도 경상도에는 전라도 당은 못 찍는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평화당이 커야 되는데 민주평화당이 지금 지지율이 2.7%인데 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안철수가 보수표를 뺏어가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지금 또 안철수입니다. 변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